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코스닥에 연일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지난달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대표님과 나눌 것 같은데요.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와 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 업체들의 임상 실패가 연이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업종 자체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약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렸었죠. 네.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실패, 그리고 HLB의 FDA 허가 불발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악재들은 더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오롱 티슈진이랑 HLB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상 다른 종목들을 보면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안 나왔어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정말 하한가가 몇 번이나 나왔던 모습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 분위기가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각 종목마다 악재로 판단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떨어질 이유나 이런 부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제약 바이오는 바닥을 다졌다라고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바닥권에서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슈는 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페트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뉴스가 어제장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만 호재에서도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될 거다라고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을 억눌렀던 대표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코오롱 티슈진의 임상 실패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한데요. 과연 이번에 성공을 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킬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HLB도 계속적으로 실패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도 네.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가장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좋게 나와줬던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번에 1차 평가지표에서 충족을 못했던 모습세가 나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10월 달에 있을 이제 3상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막상 여기서도 안 된다라고 보면 주가가 하락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벤트 플레이에 앞서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 만약에 막상 이게 성공됐을 경우에 반대로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전까지만 플레이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벤트까지 내가 이걸 성공할 거야. 무작정 들고 가다가는 막상 실패했을 때 충격적인 매수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만약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여진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10월 달 이전까지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코오롱 티슈진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막 늦게라도 뭐 9월 달 아니면은 10월 달 초에 갑자기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가 연출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차라리 기대감만 수익을 챙겨놓고 나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벤트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이오 기업들 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A바이오 같은 경우에 치매,
예, 아리바이오 치매가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뭐 주요 이벤트 가운데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선 말해 주신 두 가지 기업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워낙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 성공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제약업계 관련된 종목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자기 질환 면역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페트론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랑 이제는 기술 평가 종료 이후에 공개하기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또 이번에 나왔었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일라이 릴리가 페트론을 선택을 하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 예정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국내 허가 이제 이번 연도에 빠르면 이번 연도에 연내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제 K 비만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 상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마운자로나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흥행이 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파로 따라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제품명이 공개가 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출시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바이오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월에 1회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그 비만 치료제 국내 생산 기대감이 커지는데 펩트론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뭐 기술 평가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이때까지 기대감과 이런 부분과 앞서서 먼저 1차적으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줬다가 갑자기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떨어졌던 모습세. 어떻게 본다면 이게 K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페트론과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고 기술 평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탄력성 있게 가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가지고 확고한 경쟁률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때 대응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서 말했다시피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벤트 플레이나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챙기면서 가야 되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트론도 어느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상한가 갔던 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격이 됐을 때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까지도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거는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펩트론과 관련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렇게 악재가 발송이 될 때 그 주가가 정말 많이 크게 출렁이거든요. 우리가 그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하한가를 뭐 3일 연속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크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오롱이라던가 HLB가 최근에 악재 속에 흔들리면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영진들의 매입이 주가의 반등, 그러니까 투심을 회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제약바이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이슈나 한정된 뉴스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학회 일정이나 아니면 결과 발표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오너가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잘 되고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액이나 아니면 매입 규모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부분만 무작정 믿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회사에도 좋은 거고 무조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 개발과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실패가 됐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경영진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지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더 큰 타격으로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경영진들의 자신감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100% 확신을 하면서 가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FDA 결과나 아니면 인상 데이터 결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저는 안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저가에 사서 꼭대기에 팔아야지 이런 전략들보다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결과가 확실해질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안정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임상 결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좀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시간이 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종목이랑 아직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자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은 대다수가 코스닥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정말 좋은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젠장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조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장까지도 코스닥이 더욱더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뭐 페트론과 한올바이오 파마,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플랫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일라일 릴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러브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온다고 본다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파이프라인이나 기술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종목들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로열티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 다만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이슈까지도 맞물리면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도 안 하고 코스닥에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네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알테오젠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망이 필요한 거는 코롱 티슈진과 HLB인데 두 종목 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좋은 종목들만 사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껄끄러움이나 이런 부분까지 있는 종목을 내가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이나 HLB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이켜서 그때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코롱 티슈진과 HLB는 지금은 당분간 보류하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반기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그 기업이 있다면 한 종목만 골라주시죠. 한미약품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말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K 비만 치료제가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는 뭐 마운자로나 다른 종류보다 가격이 더 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 그 국산 경쟁력 이런 부분이 맞물린다고 보면 조금 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 치료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적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같이 조금 어두운 시장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을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봐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 한미약품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8월 장세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다른 섹터와 업종들로 수급의 순환매가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